이제 세 번째 개념 강의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활용,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개념 정리를 마치고 바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단위원을 그려놓고 그지? 그래프를 상세하게 어떻게 그리는지는 교재 같은 걸 참조하시면 되고, 일단 단위원에서 사인 그래프는 y좌표라고 했잖아요. 그지? y좌표.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한번 여기 그려보면 말이야. 이제 호도법이란 게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각도 체계라고 했는데, 자, 일단 한 주기. 자,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출발했을 때 y좌표 0이었다가 y좌표 1이었다가 다시요. y좌표죠. y좌표 미안. y좌표 0이었다가 y좌표 맞네. y좌표 0이었다가 1이었다가 다시 0이었다가 마이너스 0 이렇게 가잖아. 0이었다가 2분의 파이 와서는 1이었다가 다시 파이 와서는 0이었다가 y좌표 2분의 3파이 와서는 빼기 1이죠. y좌표 다시 2파이 와서는 0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를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자, 요런 게 이제 한 주기입니다. 한 주기. 그러니까 원을 한 바퀴 돌면 요런 모양이 생기니까 그 다음 계속 반복되겠죠. 자, 이렇게 가는 도라지가 이제 사인의 그래프의 정체야.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반대쪽으로는. 자, 이렇게 갔을 때 일단 요 그래프를 보고서 이제 특징들을 정의해 나가면 되는데, 함수는 무조건 정해져 있죠. 정의역, 치역. 첫 번째 정의역은 모든 실수죠. 자, 치역이 중요한데,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값만 가진다. 요게 중요합니다. 최대값이 항상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서 이 사이에 있는 값 빼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치역은 항상 빼기 1과 1 사이다. 지금 우리가 사인 그래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자,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이 주기라는 건데, 그지? 주기가 이제 2파이다라는 건데, 주기는 이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 간격을 말하잖아, 각도에서. 그런데 주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주기라고 봐도 돼, 그지? 그런데 거기만 주기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꼭대기 극대라고 할까요? 이 꼭대기에서 그 다음 꼭대기까지 이것도 주기죠. 그 다음 보세요. 여기는 이 밑에 있는 극소값에서 그 다음 극소값까지 이것도 주기죠. 하물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야. 만약에 여기 직선이 이렇게 하나 튕겨져 있다. 직선이 하나 이렇게 튕겨져 있다 치면, 여기 있는 이 점에서 자, 증가하면서 직선을 통과하는 점에서 그 다음 증가하면서 직선을 통과하는 점, 자, 증가하면서 통과하는 점에서 그 다음 증가하면서 통과하는 점까지 요만큼도 한 주기라고 그러지. 그 다음 감소하면서 지나는 점에서 그 다음 감소하는 점까지 요만큼도 한 주기예요.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주기를 파악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란 거야. 꼭대기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봐도 되고, 밑바닥에서 밑바닥까지 봐도 되고, 직선이 튕겨져 있으면 증가하면서 통과하는 점에서 그 다음 증가하면서 통과하는 점까지, 혹은 감소하는 점에서 그 다음 감소하면서 통과하는 점까지. 자, 요런 관계가 항상 주기만큼 차이 난다라는 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주기가 2파이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고, 최대 최소하고 주기, 이게 삼각함수의 핵심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사인 그래프가 0 되는 점이 외워놔야 될 포인트야. 자, 사인에 있어서의 x, 요게 0이 되는 x 값은 일단 정수 파이에서, n은 정수입니다. 정수 파이에서 0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사인 그래프가 0 되는 지점이, 그러니까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이 정수 파이라는 걸 외워놔야 돼.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점대칭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점대칭.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프에서는 주기성하고 대칭성이 다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0 되는 모든 점에 대해서 점대칭 관계예요. 그럼 이 점대칭 관계 중에서 가장 특이한 점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원점 대칭. 요건 좀 도드라지게 기억해야지. 특히나 원점 대칭이랍니다. 이 원점 대칭이다 보니까 생기는 성질이, 자, 사인의 마이너스 x는 그냥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 요게 이제 기함수의 특징, 원점 대칭의 특징 아닙니까? x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부호만 사실은 반대이기 때문에 빼기를 붙여줘야 서로 같아진다. 그 뜻이죠. 자, 기함수의 특징이죠. 원점 대칭인 함수. 그래서 사인은 기함수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점대칭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x 이퀄 2분의 홀수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이게 바로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2분의 홀수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이다. 자, 이따가 코사인 그리면 요거 두 개가 코사인으로 완전히 뒤바뀐다. 기억해라. 사인이 정수파이에서 0 됐으면 그리고 2분의 파이에서 선대칭이고 정수파이 여기에서 점대칭이었으면 코사인의 이거 두 개가 완전히 뒤바뀐다고. 알겠지? 잘 봐나. 여기 3번 포인트는 외워둬야 될 포인트야. 사인이 0 되는 지점은 여기 정수파이에서 0 되는데 거기서 점대칭은 무조건. 원점 대칭만 아니라고. 모든 0 되는 지점에서 점대칭이야. 여기서만 대칭성이 유지되는 게 아니야. 이 점에 대해서도 다 점대칭이라고. 그리고 점대칭만 있는 것도 아니야. 또 축대칭. 2분의 홀수 파이에 대해서는 전부 축대칭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사인의 정체야. 그럼 요 대칭성을 이따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 건데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한꺼번에 하려다가 이따가 한번 더 반복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거 한번 하고 또 쭉 이야기 가다가 또 한번 더 하고 이러면 더 기억이 될 것 같아서 이따 다시 그릴게요. 자, 어찌됐건 이런 선대칭성 그리고 점대칭성은 이따가 방정식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방정식의 실근 개수의 합 개수가 아니고 참 실근의 합 삼각 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요 기본적인 방정식을 풀어라 이거보다도 나올 수 있는 근들의 합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된 포인트거든. 그 근들의 합은요 직접 다 근을 못 구하는 경우에도 물어보거든. 선생님 그 근들을 있잖아요 다 못 구하는데 어떻게 합을 구해요? 그게 바로 대칭성의 비밀이야. 근들을 하나하나 다 구해서 더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삼각 방정식에서 나오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소리거든. 그때 요 선대칭이다 그리고 여기 점대칭이다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야. 그래서 요게 정말로 독특하고도 꼭 좀 기억해야 될 성질 중에 한 개예요. 되겠죠? 원점 대칭이 도드라지는 점대칭이긴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 정수파에 대해서는 항상 점대칭이고 물론 뭐 이과 학생들은 여기에 이게 하나 추가되죠. 변곡점이죠. 그 다음에 선대칭 2분의 홀수 파이에 대해서는 항상 축대칭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게 사인 그래프의 정체다. 자, 요 정도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주기 요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일단 해줬고요. 자,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 위에다가 한번 덧붙여서 한번 그려보는데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코사인은 여기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 동안 어디에 관심 있다고? 코사인은 무슨 좌표라고? X좌표요. 자, 0도일 때는 X좌표가 1 여기 2분의 파일 때는 X좌표가 빵 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X좌표가 마이너스 1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X좌표 다시 빵 그 다음에 여기서는 X좌표 다시 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한 주기가 뭐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이제 코사인 그래프의 정체인데 코사인 그래프는 이거를 밑에다 써볼까요 그냥? 자, y = 코사인 x라고 써보면 1번 정의역은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치역도 변하지 않습니다. 빼기 1에서 1 사이에요. 그렇지만 이거 매우 중요하죠. 사인과 코사인은 빼기 1과 1 사이 값만 가진다. 제일 중요한 사실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는 2파이가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기를 판단하는 거는 꼭대기에서 꼭대기까지. 그 다음에 뭐 증가하는 점에서 그 다음 증가하는 점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극소에서 극소까지. 뭐 주기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이 제일 중요하죠. 자, 노란색 그래프를 잘 보시면 요런 점들, 요런 점들에서 코사인이 0 된다고 알 수 있는데 코사인 x는 이게 0 되는 x 값이요. 2분의 홀수 파이에서 0이 되고요. 이해가지? 그 점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그래프는 어디에 대해서 축대칭입니까? 0, 파이, 2파이, 3파이. 코사인은 x 이퀄 정수 파이에서 축대칭이에요. 선대칭. 정확하게 아까 사인이랑 비교해보면 사인이 0 되는 데는 코사인은 축대칭으로 가고 그지? 즉 사인이 점대칭 돼서는 축대칭으로 가고 사인이 선대칭에서 코사인은 0 되면서 점대칭이 돼버리네.
자, 사인은 정수 파이에서 0되고요. 0되는 데서 무조건 점대칭입니다. 코사인은 2분의 홀수 파이에서 0됩니다. 0 되는 점을 외워놓으면 자동적으로 점대칭 점 외워지는 거죠. 사인과 코사인은 0 되는 점에서 점대칭을 이루는 거야. 다시 사인은 정수 파이, 코사인은 2분의 홀수 파이. 여기서 점대칭이야. 그 다음에 축대칭은 얘는 사인 같은 경우는 2분의 홀수 파이, 오히려 코사인 같은 경우는 정수 파이에서 축대칭인데 가장 독특한 축대칭이 바로 y축 대칭입니다. y축 대칭. 코사인은 y축 대칭이다 보니까 y축 대칭을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안에 각도를 음수 넣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돼요. 이게 y축 대칭의 성질아닙니까? x를 투입시켰을 때 높이랑 마이너스 x 넣었을 때 높이랑 똑같다. 이건 그림을 똑바로 그리자. 이렇게. 이게 바로 y축 대칭의 성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요거 두 개 중에서 3번 성질이죠. 3번 성질. 1번, 2번은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는 거고, 주기성 파악하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만 주기가 아니고 꼭대기에서 꼭대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줄 튕겼을 때 감소하면서 만나는 점에서 그 다음 감소하면서 만나는 요점에서 요점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주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3번 성질. 요거는 무조건 암기 포인트예요. 꼭 좀 기억해야 돼. 이런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 방정식, 부등식을 다 풀어가고, 방정식에서도 특히나 해, 합, 뭐 여러 개 근이 생기는데 그 근들을 다 합친 놈이 얼마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 그때 바로 요 3번 성질을 이용해서 답을 해야 돼요. 아시겠지? 코사인이 0 되는 건 2분의 홀수 파이고,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정수 파이에 대해서는 선대칭이 된다. 이런 걸 좀 꼭 좀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있잖아. 요거 두 개의 관계를 잘 기억을 해놓는데, 지금 사인 그래프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가, 그래서 코사인 된다 해도 되고, 아니면 코사인을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해서 사인 된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어찌됐건 요 흰색과 노란색은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 관계라면 눈치를 채야 돼. 어디서 줄을 긋든지 간에 여기에서 요만큼, 요 간격 있잖아요. 요 간격은 항상 2분의 파이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얼마니 물으면 여기는 당연히 알파 플러스 2분의 파이인 거예요. 요거. 그 왜? 이 간격은 여기서 긋든 아니면 여기서 긋든 항상 2분의 파이라고.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난다. 요걸 꼭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가 같이 등장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난다. 그걸 꼭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야. 되시겠지? 그러면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에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탄젠트가 뭡니까? 자, 사인과 코사인은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치역이 중요한 건데, 탄젠트는 오히려 정의역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탄젠트는 끊어지는 부분이 생긴다 말이야. 자, 보시다시피 탄젠트 x는 코사인 x분의 사인의 x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점근선이라는 건 있잖아.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면 탄젠트는 분모가 0 되는 데서 정의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코사인이 아까 언제 0 된다고 했는데, 코사인 밑에 있는 여기가 언제 0 되는데 2분의 홀수 파이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젠트의 점근선은 2분의 홀수 파이에서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때 코사인이 0 되니까, 그지? 자,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니까 첫 번째 점근선은 항상 기억합시다. 주기의 절반입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탄젠트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없을 땐 탄젠트 주기가 기울기니까 파이만큼 난다는 거 알지? 그 파이를 절반 내봐. 2분의 파이지. 항상 그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래가지고 이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를 한 주기라고 볼 거니까, 요 첫 번째 요 점근선은 항상 주기의 절반만큼에서 시작을 하겠죠. 얘가 만약에 탄젠트의 주기가 2분의 파이였으면 4분의 파이에서, 탄젠트 주기가 4분의 파이였으면 8분의 파이에서 양의 방향 첫 번째 퍼스트 점근선이 시작된다고, 그지? 자, 이랬을 때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그림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뭐 교재가 설명 보세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이만큼 가서 점근선 또 나오고,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서 또 파이만큼 가서 점근선 나오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2분의 5파이,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바로 탄젠트의 그래프라서, 맞죠? 자, 탄젠트는 첫 번째, 이제 정의역은 이게 중요한 거죠. 점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인데, 점근선의 식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의 파이에서 시작해서,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점근선이, 퍼스트 점근선, 뭐 이렇게 할까요? 요게 양의 방향, 이라고 할게요. 양의 방향에서의 첫 번째 점근선이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건 뭔데? 주기의 정수비죠. 생각해봐요. 여기서 주기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게 그 다음 점근선의 정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주기만큼씩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전부 점근선이라는 거잖아. 이게 그 뜻이잖아. 봐봐. 첫 번째 양수 방향, 양의 방향 점근선에서 출발해서 정수배의 주기만큼 오른쪽으로 정수만큼 왼쪽으로 정수만큼 떨어진 데가 다 점근선이다. 그 뜻이잖아. 요 동그라미 친 요게 바로 주기잖아. 주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기가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서 일반적인 탄젠트의 점근선의 위치는 첫 번째 점근선에다가 주기의 정수배만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정수가 음수면 저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점근선인데 요게 아닌 데서만 정의되고 있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탄젠트는 끊어지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X가 점근선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게 정의역이죠. 치역은 보시다시피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탄젠트는요, 최대 최소값이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이상은 못 구합니다. 범위가 제한돼야만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죠.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일반적으로 없죠. 이해가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이게 이제 탄젠트가 0되는 데는 언제겠어요? 탄젠트 x가 0되는 곳은 언제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이 값이 0되려면 이 위에 있는 사인이 0돼야 돼요. 아까 사인은 어디서 0된다고? 정수 파이요. 자, 사인이 0되는 데도 0될 수밖에 없잖아. 탄젠트는 정수파에서 0되니까 이때 이거의 정대칭이겠죠.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탄젠트는 축대칭 같은 게 없잖아. 그런데 이 부분만 정대칭이 아니란 거야. 탄젠트는 정확하게 봐. 지금 선생님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 점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정대칭이 있는데 요것만 정대칭점이 아니고, 자, 봐. 여기에서도 탄젠트는 정대칭이에요. 여기 있는 값,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 들어가면 여기 오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도 무조건 싹 정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x 이퀄 2분의 홀수 파이일 때고요. 정대칭이에요.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모조리 다 정대칭입니다. 탄젠트는. 이해가지? 그러니까 요거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얘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점이 바로 요 점 아닌가요? 원점. 그다음에 탄젠트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마찬가지로 탄젠트는 사인과 동등하게 기함수네요. 탄젠트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독특한 점인데, 이런 것들이 탄젠트의 정대칭성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주기는 일반적으로 파인데, 왜 그러냐면 기울기니까 파이만큼만 돌아도 원래 기울기로 복귀하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있는 이놈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는 파이만큼 갔을 때 여기잖아요. 여기. 탄젠트는 그러니까 파이마다 주기가 복귀돼요. 이해가 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자, 옆으로 만약에 이렇게 줄을 튕겼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알파였다 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요 간격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가하면서 만나는 점에서 그 다음 증가하면서 만나는 점까지가 주기라니까요. 따라서 여기가 알파였으면 여기는 계속해서 알파 더하기 파이, 여기는 알파 더하기 2파이이니까 만약에 어떤 직선이 아무렇게나 튕겨졌을 때 탄젠트와의 교점의 x좌표는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 무조건 공차가 주기인 등차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돼. 되겠습니까? 탄젠트는 불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탄젠트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일단 없습니다. 불연속 함수는 끊어지는 지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 끊어지는 지점의 정체가 바로 점근선의 정체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결국은 고난이도 문제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탄젠트가 나온다면,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공이 뭐가 나올 수 있다? 대칭성, 주기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해필이면 탄젠트가 딱 나왔다 그러면 뭐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점근선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점근선. 무슨 말인지 가? 이게 그러니까 탄젠트 문제는 고난이도 문제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원 뭐 이든 미적이든 이제 탄젠트가 만약에 나왔다 치면 주로
고난이도 문제, 미적에서의 고난이도 문제는 출제 포인트가 있잖아요. 주기성, 대칭성은 수원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주로 탄젠트에서 고난이도 문제는 저 점근성과 연관된 게 막 기역, 니은, 디귿이 나왔다 쳤을 때 디귿 정도에서는 저 점근성과 관련된 걸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극한과 연결될 때. 그때 저 점근선의 정체를 까먹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점근선의 정체가 중요하다. 독특하게 사인과 코사인에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자, 요 정도가 이제 탄젠트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탄젠트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였고, 자, 이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기본 이야기가 끝이 났으면, 자, 이제 여기에서 이런 거 해볼 차례죠. 자, 이제 식이 조금 변형됐을 때 자세를 갖다가 한번 배워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y골 뭐 a배의 사인의 bx 뭐 플러스 뭐 c 더하기 d. 자, 이런 형태가 이제 등장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 이 정도는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본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요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하는 역할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먼저 요 A부터 가보면, 요 A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볼게. 2 사인의 X다 그러면, 사인 X 앞에 2배가 붙어 있으면 이걸 사인 X를 아래 위로 이렇게 함수 값을 2배씩 늘린 거니까 위로 올라가는 놈은 위로 2배가 되고, 밑으로 내려오는 놈은 밑으로 2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 요만큼의 최대 최소는 1-1이었지만 이걸 2배 하면 1은 2로 올라가고 빼기 1은 빼기 2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최대 최소의 영향을 끼치는 놈은 또 요거 Y축 방향 이동량이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 손바닥이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여봤자 X축 방향으로 움직여봤자 최대 최소는 안 바뀌죠. 이래 움직여야 최대 최소가 바뀌잖아. Y축 방향. 그러니까 최대 최소가 바뀌는 요인은 요 앞에 곱해진 얘하고 얘 이 두 개가 최대 최소를 변화시킨다고. 그럼 요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요 뒤에 건 나중에 보고요. 2배 돼 있으면 2-2가 최대 최소일 텐데 요걸 전체적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이동시켰어. 그럼 얘도 3만큼 올라가고 얘도 3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얘하고 얘는 최대 최소의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맞죠? 좀 주의할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앞에가 -2였다 치면, 자, 사인 앞에 빼기가 딱 붙어 있으면 X축 대칭 이동 시킨 거죠. 그런데 잘 봐요. 이렇게 돼 있는 놈을 X축 대칭 이동 시켜서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최대 최소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빼기 2가 돼 있다 하더라도 최대값은 여전히 2고 최소값은 여전히 -2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놈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보면 최대값은 절대값 A라고 써야 되고 최소는 마이너스 절대값 A라고 씁시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를 때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건 나중에 본다 했죠. D만큼씩 들어 올리면 이렇게 얘도 D만큼 올라가고 얘도 D만큼 올라가서 최대 최소는 요와 같이 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주기는 요 사인의 원래 주기는 2파이입니다. 2파이. 그럼 x 앞에 여기는 요 놈이 주기에 요런 역할을 한다 했죠. 요 x 앞에 곱해진 요 놈으로 절대값으로 요 놈의 절대값으로 나눠준 것이 이 전체 주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지? 자,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 x 앞에 여기 곱해진 이 놈은 뭐 y축 방향으로 압축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주기가 저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봐. 생각을. 사실은 이게 bx라는 건 통째로 가지. 사실은 원래 한 바퀴 돌면 원위치 된다. 이게 주기의 특징 아닙니까? 주기란 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각도, 이게 2파이기 때문에 주기인 거잖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요 x자리, 요게 주기인 거야.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요 x자리에 들어가는 각도가 주기니까 요거는 이 bx 전체가 2파이가 되는 순간 원래대로 돌아올 거 아니냐고. 이 bx 전체가 2파이가 되는 순간 그럼 그때 요 x자리에 들어가는 걸 주기라고 부른다 했단 말이야. 원래 사인 x면 요 x자리가 2파이가 되는 순간 이게 바로 x가 2파이이기 때문에 주기가 2파이였던 건데 요때는 bx가 각도잖아. 그치? 그럼 이놈이 2파이가 되는 x 요 자리에 들어가면 b분의 2파이 아닙니까? b분의 2파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bx 자체가 2파이가 되는 그때 x값 요걸 주기라고 부른다. 물론 b는 절대값 붙여서 양수라고 취급을 해야 됩니다. b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 여기가 이렇게 -2x면 여기는 2로 나눠야 된다고. 2로 아시겠지?
자, 이랬을 때 주기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남아있는 게 이제 C는 뭔데? C는 요거는 X축 방향 평행 이동에 관련이죠. 자, 요거는 여러분 기억을 이렇게 합시다. 요거를 bx 플러스 c, 요거를 기준이 되는 함수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y ab의 sin bx 요거잖아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느냐를 기준 삼아서 이야기를 하면 y축 방향으로 당연히 d만큼 움직이잖아요. 그럼 x축 방향 이동량이 얼마냐 했을 때 여기 x에다가 뭘 집어넣은 게 이렇게 변하느냐의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b로 묶어내면 되죠. a에 b 묶어내니까 x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요 x 자리에 요만큼을 넣었잖아.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마이너스 b분의 c의 정체가 누군지를 보세요. 요 값이 빵 되는 x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 값이 빵 되는 만큼 움직여 왔다. 여기서 그만큼 움직여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때에 따라서 정신을 헷갈리게 하려고요. 학생들을 낚으려고 이놈을 얼마만큼 움직이면 얘가 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반대로 요 놈을 얼마만큼 움직이면 얘가 되느냐 이렇게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에서 출발해서 어떤 놈으로 가는지를 잘 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 놈에서 출발해서 이 놈으로 올 때 그때 요거 0 되는 만큼 움직여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해서 요게 0 되는 x값만큼 요거 0 되는 x값 빼기 b분의 c 이거를 그만큼 움직여가면 얘가 된다. 그 뜻이야. 자, 그래서 이 c 자체가 x축 방향 이동량 아닙니다. x축 방향 이동량은 얘고 이 c는 x축 방향 이동에 관계가 있는 변수랍니다. 관계. 이동량은 요만큼이고요. 요는 뭔데? 요거는 요게 0 되는 x값이죠. 0 되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때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얘를 그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놈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걸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얘를 그린다. 그딴 짓 하면 안 돼. 항상 명심해. 여기 있는 이걸 그리라고 하면 실제로 x축상에 이걸 그린 다음에 올리고 옆으로 옮기고 이딴 식으로 하면 못 그려요. 큰일 나요. 항상 얘를 할 때는 그냥 네모 박스 하나만 딱 그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네 칸을 딱 그려놔. 네 칸을 간격 똑같게. 이렇게 그려놓고 다만 여기 있는 이거하고 여기는 요거하고 여기는 요게 요거 x축 아니다. 알겠니? 그럼 요거의 정체가 뭐냐면 일단 요거 사인이면요. 사인이면 여기서 출발해서 요렇게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여기 꼭대기가 누구냐 하면 이놈의 정체. 이놈. 절대값 a 더하기 d의 정체고 여기 높이가 여기가 누구냐 하면 이거의 정체. 그럼 여기는 어딘데? 여기는 바로 여기가 바로 d라는 놈의 정체라고. d. 알겠어요? 그럼 요만큼이 사실은 절대값 a의 정체다. 여기 라인이 d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x축은 어디 있는 거니? 이 d에서 이 밑에 만약에 d가 양수였다면 요 간격이 d만큼 차이 나는데 여기 x축이 있는 거지. 이해가고 있니? 그러니까 x축 그린 다음에 이걸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 항상 이런 종류의 그래프 해석할 때는 요 박스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박스만 딱 그려놓고 생각을 하죠. 이게 x축 아니다. 여기는 중간에 있는 요 놈이 누구라고? 요 뒤에 정체야. 여기서 요 박스 하나 안에 딱 그려놓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의 정체죠. 요 박스 하나만 딱 그려서 우리는 이 문제를 처리한다라는 것까지 꼭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요러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기억해야 될 거 다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저런 걸 해석할 때도 요런 그림 안에서 해결을 하고 노력하자. 요게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될 사항이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 그리기를 완료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는 일단은 첫 번째는 만약에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뭐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끝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황에서도 뭐 좀 전에 배웠지만 2분의 뭐 3x 플러스 2 빼기 3 이런 게 있으면 그냥 그래프 안 그리고도 바로 최대 최소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전체 실수 범위에서는 요거를 없다고 생각하면 최대 2고 최소 마이너스인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씩 다 땡겨 내린 거니까 요게 최대고 요게 최소고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빼기 1 빼기 5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 해야 되냐면 만약에 여기에 정의역이 추가가 돼 있을 때 x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얼마에서부터 플러스 얼마 사이 이와 같이 정의역이 딱 한정돼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이런 값들이 답이 아니죠. 양쪽 경계 있잖아. 이 경계에서 이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나마 그려보고 파악을 해야 이 경계까지 포함해서 최대 최소가 어디서 생기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거를 그려봤는데 이렇게 그려봤는데 만약에 이 경계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 치면 최대값은 여기가 맞겠지만 최소값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잖아요. 경계가 될 수 있잖아 최소값은.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는 최대 최소에서 이런 형태가 나와있고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최대 최소는. 그지? 그때는 이 그래프까지 그려서 한번 파악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만약에 이런 범위가 제한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그냥 보면 끝이지. 이해가 되고 있네. 자, 그런데 이런 최대 최소가 있는 반면에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출제 빈도수가 높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아니라 합성이 되어 있는 거리요. 자, 이게 중요하죠. y는 뭐 코사인의 제곱 세타 빼기 2사인의 세타 플러스 3. 자,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 물론 뭐 세타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상황에서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고요.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나 방정식 부등식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렇게 쓸게요. 방부등식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여기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각도를 갖다가 통일해야 돼요. 각도를 통일해야 된다. 요거는 자, 미적의 세계에서는 저 각도 통일하는 방법이 다른 게 물론 존재하겠지만 수원수투에서는 이 각도를 통일하는 도구 있잖아. 딱 하나밖에 없다 나올 수 있는 거. 자, 이 각변환 공식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의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거하고 만약에 사인의 세타하고 막 이렇게 섞여있는 이런 게 있다 쳤을 때 얘는 각도가 세타인데 얘는 2분의 3파이 세타면 이게 각도가 통일이 안 돼 있잖아. 뭐 저런 것들이 섞여있는 방정식 부등식은 못 풀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각변환 공식에서 이게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홀수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뀔 것이고, 그지? 이해가고 있나? 그러면 요거는 변환했을 때 부호는 바뀌기 전으로 따져보면 4사분면이죠? 2분의 3파이에다가 세타 더하면 코사인 양수니까 얘도 양수니까 뭐야? 알고 봤더니 얘가 그냥 사인이었네, 그지? 그러면 이제 각도가 통일되니까 이거 합쳐서 2사인이고 뒤에 뭔가 있으면 그걸 정리해서 이제 가도록 하면 되잖아. 이와 같이 각도를 통일할 때 각변환 공식을 위해서 얘도 세타로 통일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명심하고 있어야 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각도가 통일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함수가 통일돼야 돼요. 함수 통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가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이면 지금 현재 이 놈의 최대 최소 구할 수 없는 이유가 저거 그래프를 못 그리고 있잖아. 좀 그래프를 그리려면 뭔가 동일한 모습들이 나와줘서 치환을 통해서 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바꿔치기 해서 푼다.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야. 그러려면 함수가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사인이면 어떻게 이걸 t라고 통일하냐고. 공통 부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함수 통일은 항상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의 제곱 세타 이퀄 1 요걸 항상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코사인 제곱은 이거 넘겨서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얘를 예로 든다면 이 둘 중에서 누구 남겨야 돼? 1차를 남겨야 돼요. 얘는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사인으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얘를 이걸 넘겨서 1 빼기 사인의 제곱으로 바꿔치기 하면 결국은 사인으로 싹 통일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이 함수 통일의 의미야. 그럼 도대체 각도하고 함수를 왜 통일시켰느냐? 사실은 최대 최소 문제에 있어서는 치환 때문에 그렇고요. 치환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함수 통일의 목표가 하나입니다.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려고요. 인수분해. 이게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1번, 2번 작업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몇 차 방정식만 풀 수 있는 겁니까? 1차 방정식만 풀 수 있는 거예요. 2x 이퀄 3, x는 2분의 3 이것만 풀 수 있는 방정식이야. 선생님 저 2차, 3차도 풀 수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 너 2차, 3차 풀 때 어떻게 풀었는데? 인수분해 했잖아. 그 인수분해해서 1차 몇 개를 쪼갰잖아.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각각 풀어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2차, 3차는
인수분해한 다음에 1차 방정식 여러 번 풀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손으로 풀 수 있는 방정식은 1차밖에 없어. 그럼 2차, 3차는 인수분해를 하는 목표가 뭐라고? 1차로 쪼개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 선생님 근해 공식도 있잖아요. 물론 그건 예외고요. 근해 공식 따위로 그냥 바로 답변하는 거 빼고 일반적으로 방정식 부등식의 가장 기본은 인수분해인 이유가 그거를 1차씩 몇 개로 쪼개겠다는 이야기고 쪼개야 손으로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되는 거야. 되고 있지?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와 같이 함수를 통일했다 치면 최대 최소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내가 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했을까? 그러면 합성일 때 제일 중요한 거 공통 부분을 t라고 치환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t의 범위는 왼쪽에 사인 세타의 뭐? 치역. 자, t를 이렇게 오면 사인 세타가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 사이다가 보편적인 이 t의 범위고 주의 세타가 만약에 범위가 따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그 제한 범위 안에서만 따져야 된다고 아까 요거 이야기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타가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면 그 제한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세타가 0에서 파이까지였다. 그러면 t는 0에서부터 1까지만 나오잖아요. 어찌됐건 이 t의 범위는 이놈의 치역이다. 그럼 모든 범위라 치고 t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될 거고 자 이건 드디어 y는 이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이러면 플러스 4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범위에서 요놈이 가지는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 거예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자 그러면 합성을 갖다가 합성이 돼 있을 때 치환을 했단 말이야. 치환을 했어? 요거는 이 2차식에다가 사인을 합성시켜 놓은 거라지 않을까 이게? 이해가지요? 만약에 치환해서 이렇게 2차 함수로 만들었어? 그러면 최대 최소 문제만 원래 함수의 최대 최소 값과 치환한 놈의 최대 최소는 바뀌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환할 때 합성 방정식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으로 다루는 도구가 치환이잖아. 치환했을 때 최대 최소 값은 원래 함수의 최대 최소 값이나 치환한 놈의 최대 최소 값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대답하면 이놈의 최대 최소 나온다는 이야기야. 알겠어? 근데 마지막으로 주의할 게 있다 했잖아 내가. 뭐였니?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그냥 여기서 나오는 최대 최소 대답하면 되는데 그때의 세타 값을 구할 때 말이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대답해봐. 요거 대칭축이 여기야. 미분해서 사용되는 지점이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빼기 1이 대칭축이면 여기서 이렇게 위로 볼록이니까 빼기 1과 1에서 뭐라 하냐 말이 가나 이게?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t가 마이너스 1에서 나오고 최소값은 t가 1일 때 최소가 나올 텐데 그 값들을 구할 때는 이 빼기 1과 1을 여기다 넣어서 나오는 값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최대가 되는 순간에 세타 값이 얼마냐고 묻잖아. 세타 값이 그걸 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t 값이 아니고 세타 값이 궁금해야 돼. 그러면 어디로 출발해야 돼? 여기로 와야죠. 여기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었을 때 요 세타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요 최대가 생기는 세타가 구해지는 거고 요거는 t가 1일 때 요때 세타 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어야 최소값이 생기는 세타 값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준비를 꼭 하셔야 돼. 명심해.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방정식 부등식은 이제 이게 또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방정식 부등식은 자 요거는 뭐 그대로 써놓고 뭐 sin x가 예를 들어서 a다 요랬을 때 자 sin x를 갖다가 이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갈 건데 그지? 자 이렇게 가는데 a가 이렇게 튕겨졌어요. 이렇게 튕겨졌을 때 만약에 여기는 요 값이 특수값이다. 이게 특수값인지는 누구에 달려있는 거야? 이 a 값에 달려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2분의 1이나 2분의 루트 2나 뭐 2분의 루트 3 요 단계 나오면 이 알파가 첫 번째 퍼스트 튕겨지는 각도가 특수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있는 얘나 얘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뭐에 의해서? 대칭성과 주기성에 의해서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이놈은 사인은 분명히 2분의 홀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분의 파인데 자 보세요. 요각하고 요각을 더하면 요놈의 2배가 돼야 된다니까요. 2배가 대칭성, 선대칭성. 그럼 얘하고 얘 더하면 얘 2배 파이가 돼야 된다니까.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야. 다시 파이 빼기 알파야.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건 두 배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럼 얘는 뭔데?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 올라가면서 만나는 점에서 그 다음 올라가면서 만나는 점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기 더하면 알파 플러스 2파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냥 2파이 더한 게 얘고. 그 다음 요거는 자 여기 2파이 더하면 얘고 거기다 또 2파이 더하면 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즉 이 놈에서 이 놈으로 이 놈에서 이 놈으로 혹은 뒤에 거에서 뒤에 거로 뒤에 거에서 뒤에 거로 갈 때는 전부 주기성. 그리고 요거 둘의 관계는 대칭성, 요거 둘의 관계도 사실은 대칭성. 요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되겠나? 자, 근데 만약에 이게 플러스 A가 아니고 말이야. 만약에 sin X가 마이너스 A였다고 치면 우리가 플러스 A하고 마이너스 A는 한번 어떤 관계인지 봐. 이게 마이너스 A였다 지금 첫 번째 이 퍼스트 터치 요 지점 있잖아. 요 지점은 또 봐라. 사인 그래프가 요 정소파이에서 0변가가 있잖아. 요 점에 점대칭이라고 했잖아. 점대칭. 자, 그러니까 봐라. 여기가 파이 빼기 알파고 여기가 파이였어.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자,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거의 두 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요 간격이 알파잖아. 파이에서 알파 뺀 거니까. 그지? 그럼 요 간격도 알파일 테니까 여기는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지 뭐. 되고 있나? 그 다음 여기는 요 점. 요거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선대칭 또 쓰는 거지 뭐. 여기가 2분의 1파, 2분의 2파, 2분의 3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점하고 요 점을 더한 놈은 여기는 요 중간에 있고 요거의 2배니까 3파이가 되죠. 3파이.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서 3파이 다음에 얘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또 그 다음부터는 또 주기 더하고 이해가죠? 주기 더하고 해서 이 뒤에 거 다 일사천리로 구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냐? 자, 그럼 여기서 꼭 좀 주의하실 게 만약에 이 알파가 특수각 값이 안 나왔다. 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다. 뭐 3분의 1이다. 이게 3분의 1이다. 이랬을 때 뭐 예를 들어서 x는 0에서부터 2파이 사이일 때 이때 나올 수 있는 이 방정식의 근 전부 더하시오 이랬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시오 이랬어. 얘가 3분의 1이면 얘가 3분의 1이면 이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면 이거 두 개 각각 못 구해낸다니까. 그럼 눈치를 깔으니까 만약에 이게 특수각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이 아닌데 이놈의 근을 다 더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이건 절대 알파 베타 각각 구해서 더하란 말이 아니야. 못 구하면 돼. 대칭성을 쓰라는 거라고. 대칭성. 알파 베타에 합을 물었으니까 요거 두 개 합은 얘 두 배라며. 그러니까 이걸 파이 이렇게 바로 써줄 수 있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알겠나? 눈치를 채야 돼. 방정식에서 만약에 이게 특수각 값이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대칭성, 주기성을 이용해서 풀라는 거야. 대칭성, 주기성 이용해서 풀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방정식에서 혹은 부등식에서 좀 주의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인에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뭐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요게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이 되는 이런 x 값을 구하라 하면 자 요게 이제 또 합성이 되어 있는 방정식 풀인데 아까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할 때는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나 원래 함수의 최대 최소나 최대 최소 값은 바뀌지 않는다 했잖아. 그지? 그런데 방정식을 풀 때는 반드시 합성을 돼 있어. 여기 지금 중간에 복잡한 게 합성돼 있잖아. 이걸 t라고 치환해서 풀 거잖아. 반드시 방정식 부등식의 합성함수를 다루는 자세는 두 번 푼다야. 두 번. 먼저 여기는 이놈을 내가 만약에 t라고 해서 사인의 t는 2분의 1이다. 이걸 먼저 구해내면 t 값이 자 사인이 2분의 1 되는 t 값이 뭐고 6분의 파이 뭐 6분의 5파이 등등등등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걸 내가 t라고 취환해서 t를 구해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값은 t가 아니었다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값은 누구였노? 얘였잖아. 얘 2x 플러스 3분의 파이에서 x였잖아. 이 x가 나의 최종 목표야. 그러니까 t 값을 구해냈다 치면 얘를 빨리 2x 플러스 3분의 파이로 바꿔준 다음에 자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 될 때 x값 2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5 될 때의 x값 요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찾아줘야 방정식의 해가 찾아지는 거예요. 부등식의 해가 찾아지는 거고. 그래서 합성이 되어 있는 복잡한 식의 방정식 풀 때는 먼저 치환한 다음에 t의 값을 찾고 한 번 더 풀어주세요. t를 원래대로 돌려서 최종적으로 x를 한 번 더 찾아줘야 된다. 아시겠지? 물론 여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려면 이 상태에서 x 범위가 또 제한되면 그 범위 안에서의 해만 t 값을 잘 찾아줘야 되겠죠? t 값만 잘 찾아주면 원래대로 돌려서 x 값 찾는 거 한 번 더 거치면 되고요.
기억합시다. 치환을 도입할 때는 최대 최소 순간만 치환한 놈의 최대 최소나 원래의 최대 최소가 바뀌지 않는다고.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는 두 번 풀어야 돼. t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x 값을 최종적으로 대답해 줘야 된다. 여기까지가 방정식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그리기 하고 방정식 부등식 최대 최소에 대한 활용 설명을 마치고 삼각함수 기본은 일단 얼추 된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